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에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죠.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평등하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참 좋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를 못하고 유독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게 되는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타인에게 휘둘린다 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상태를 의미할까요? 그리고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조 작가님의 휘둘리지 않는 말투, 거리감 두는 말씨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타인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 활짝,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고 있는 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위의 어떤 사람과도 쉽게 관계를 맺지만 그만큼 타인의 입맛대로 제멋대로 조종당하기가 쉽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의사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을까요? 저자는 우리의 마음속은 아무도 보지 못하며 우리의 감정은 누군가와 연결된 것이 아닌 바로 나의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우리의 마음을 추측할 수가 없게 되니까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당신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마음을 숨길 수가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노하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디오북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알맞은 말투, 행동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존중을 받는 법도 배우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구도 파고들 수 없는 베이스를 만들어라.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베이스는 상대방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는 의식입니다. 무엇인가 담긴 그릇을 든 상태로 상대와 마주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대보다 한 단계 내려가면 상대방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고 그릇 속의 내용도 훤히 들여다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상대보다 한 단계 올라가면 상대는 당신을 올려다보게 되고 게다가 그릇 속의 내용물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보다 한 단계 높은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어를 위한 무게감의 바탕이 되는 의식인데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방어막이 만들어져서 상대는 더 이상 선을 넘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대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방어막을 만든 상태에서 친절하게 대한다면 상대는 당신을 더욱 존중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할 수 있는 상대라면 좋겠지만 당신을 휘두르려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젖힌 상태로 대하면 상대는 가차없이 당신의 선을 넘어옵니다. 그래서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귀여운 이유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포장되지 않은 순수함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기이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순수한 모습만으로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 라는 의식이 기초 중의 기초인데요. 그 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평소에 다음에 5가지 규칙을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1. 싱글벙글이 아닌 은근한 미소를 지어라. 항상 싱글벙글 웃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당신을 휘두르는 사람에게는 만만한 표정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싱글벙글이란 적대감은 없습니다. 친하게 지내주세요. 받아주세요와 같이 상대에게 아래로 보이는 인상이나 상대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려고 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상대방이 주가 되고 당신이 종이 되는 갑을 관계가 되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내가 휘둘러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휘두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싱글벙글 웃는 당신은 자신을 휘두르려는 상대 에너지에 저항하지 못하게 되고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싱글벙글을 대체할 만한 웃음은 어떤 표정일까요? 지금 설명해온 싱글벙글을 약자의 미소, 잘 보이려는 미소라고 한다면 은근한 웃음은 강자의 미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동요하지 않는 여유로운 표정입니다. 무언가 속으로 즐거운 일을 떠올렸을 때 짓는 미소이자 무엇이 즐거운지 곁에서는 모르겠지만 왠지 항상 즐거운 사람, 자신의 세계가 있는 사람의 느낌이 나오는 것이 은근한 미소입니다. 그래서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은 감정이 훤히 드러나지 않는 신비로운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은근히 미소 짓고 있다고 의식하라. 어쩌면 인위적으로 미소 짓는 표정을 만드는 것이 거부감이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미소를 띠고 있다라는 감각인데요. 다시 말하면 나는 싱글벙글 웃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느끼는 것이 이 방법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표정 자체는 원래 싱글벙글 웃는 표정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 재밌는 일이 있기 때문에 미소를 짓는다라는 주체성이 있는 의식, 바로 그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웃지 않아도 당신에게서 느껴지는 그 분위기 자체가 강자의 미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이 마음속에 그어놓은 선을 넘을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인간관계의 주도권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 감각이 가장 중요한데 행동 요령을 꼽는다면 눈높이는 곧게 앞을 보거나 조금 위쪽을 보는 것입니다. 아래를 향해서 눈을 뜨고 웃게 되면 싫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선은 곧거나 조금 위쪽이라고 유의한다면 자세도 곧아지고 강자의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드시 크게 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드러내지 않는 쿨한 미소부터 시작해 봅시다. 엉뚱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쿨한 미소는 만능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효과가 좋은 방법인데요.
은근하고 쿨한 미소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의 눈에는 당당하고 개성 있는 사람으로 비칠 것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고 동경하는 사람도 나타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습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효과는 절대적이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고가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마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미소 짓는 표정이 어려운 분들은 각국 영화제 등에서 레드카펫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배우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두고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연예인이든 영화 주인공이든 누구든지 좋으니 마음에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항상 짓는 미소,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자신감과 존엄성을 느끼게 하는 미소입니다. 바로 그 강자의 미소를 따라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가 당신의 마음에도 전해질 것입니다. 2. 크고 느긋하게 움직여라. 항상 크고 느긋하게 움직입니다. 이것도 앞서 언급한 표정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인데요. 아마도 휘둘리는 사람은 크고 느긋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당황스러워 하면서 급하게 행동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고쳐 나가면서 상대와의 관계를 재정의해 나갑시다. 고쳐야 할 행동이란 항상 움찔움찔하고 두리번거리는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무언가를 물었을 때 고개를 휙 하고 상대방 쪽으로 돌린다든지, 상대가 부를 때 종종걸음으로 향한다든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을 크고 느긋하게 바꾸어 갑시다. 이렇게 크고 느긋하게 움직이는 작전에는 크게 4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로 크고 느긋하게 움직이면 자신의 움직임을 상대와 연동시키지 않음으로써 휘둘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에게 무언가를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상대의 말과 행동에 자신의 움직임을 연동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리모컨이라면 당신은 감도가 너무 좋은 텔레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 순간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상대가 당신에게 바라는 움직임을 원하는 속도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크고 느긋하게를 유의해서 움직인다면 그 움직임에 의해서 상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크고 느긋한 행동의 두 번째 효과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휘두르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약돌은 쉽게 움직일 수 있지만 바위를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다는 심리작용을 상대방이 느끼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 크고 느긋하게 움직이면 생각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급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생각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상대의 말에 빠르게 반응하는 자신과 크고 느긋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어느 쪽이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동물처럼 경망스럽게 행동하다 보면 할 말을 차분하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조하고 긴장하고 있는 당신을 상대는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약자라고 평가해서 더욱더 강하게 통제하는 악순환이 되어버립니다. 크고 느긋하게만 행동하면 이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효과로 크고 느긋한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가 호감을 느끼도록 해서 건전한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크고 느긋한 움직임이란 결국은 거부감이 들지 않고 호감도나 신뢰감이 높은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인데요. 크고 느긋하게의 반대는 움찔움찔, 두리번두리번입니다. 행동이 소극적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쉽게 짜증이 나고 휘두르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즉, 행동이 소극적인 사람은 상대의 조종 욕구를 자극합니다. 결국 통제의 대상이 되기가 쉬우며 행동이 더 소심해지고 한층 더 쉬운 사람으로 인식되게 되는 악순환이 여기에서도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행동을 크고 느긋하게 바꿔나가는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상대와 나의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서 평등한 관계, 신뢰로 결부된 건강한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바꾸지 않는다. 자신의 움직임을 상대와 연동시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에게 무게감을 주어서 휘두르기 어렵다는 인상을 주면 생각의 여유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호감을 사고 보다 건전한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효과를 얻으려면 때와 경우에 따라 행동 양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크고 느긋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휘둘리고 있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 재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는커녕 아무것도 듣지 않고 상대의 의도를 마음대로 짐작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생각한 후에 행동하고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거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약자로 만드는 행동을 해버리는 것인데요. 말로 하면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실제로 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무의식하에 휘둘리는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항상 크고 느긋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3.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라.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목소리와 말투입니다.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말투는 천천히에 유의해 주세요. 자연스러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낮은 목소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휘둘리고 있는 사람은 대개 격앙된 목소리로 빠르게 말합니다. 상대에게 말할 때 등은 특히 굽어 있는데요. 빠른 말을 쏟아내는 상대의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자신 또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말이 빨라져 버립니다. 어쩌지 하면서 당황해하는 감정도 상대에게 훤히 보이게 됩니다. 즉, 상대가 보기에 휘두르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해도 무너지지 않는구나 라는 인상이 새겨져서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상대로 보이게 됩니다. 몸의 움직임과 말투는 거의 연결되어 있는데요. 의식만 가지고 행동한다면 자연스럽게 말투도 침착하게 바꾸겠지만 말투도 의식해서 바꾼다면 더욱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설득력이 더해집니다. 즉, 마음을 터놓고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건 감정이 조금씩 새어나와서 보이는 인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대등한 입장에서 마음을 털어놓고 본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러면 아주 평화적으로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대화의 주제도 상관없습니다. 앞서 말한 은근한 미소와 크고 느긋한 행동, 자연스러운 말투의 의식만 가질 수 있다면 누구라도 지금부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심하면 또다시 상대의 페이스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가식적인 사람이 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본질과는 연결하지 말고 이것은 그저 기술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휘둘리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짧고 깔끔하게 잘라 말할 때를 구분한다. 차분히 이야기해서 상대를 이쪽의 이야기에 끌어들이고 싶을 때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상대방보다 심리적인 우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기세나 순발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상대의 강요를 거절할 때, 자기 주장을 해야 할 때, 빨리 이야기를 끝마치고 싶을 때 등에는 자칫 우유부단하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강요를 거절할 때나 자기 주장을 할 때, 이야기를 빨리 끝내고 싶을 때 등은 반대로 짧고 깔끔하게 단언해야 합니다. 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굽히지 않고 악의 없이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차분히 말하다가 거절할 때만큼은 어떻게 이렇게 단호할 수가 있지? 라고 할 정도로 가차없이 짧고 시원하게 잘라서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한다와 짧고 깔끔하게 잘라서 말할 때를 구분한다를 읽고 마치 정반대 기술을 몸에 익혀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양쪽 모두 상대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에게 말려들지 않음으로써 통제, 지배, 조종으로부터 벗어난다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하고 거절하고 싶을 때 등등 기세와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짧고 깔끔하게 잘라서 말하는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말투로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4. 침묵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라. 은근한 미소와 느긋한 행동, 그리고 자연스러운 말투. 이것으로 상대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느낌의 베이스는 완성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의 방법은 이미 쌓아놓은 베이스 위에 덧붙이면 더욱 효과적인데요. 이것을 토대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길을 보다 안정적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평상시의 태도를 침묵이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도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 애써 아무 말이나 해버린 경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휘둘리기 쉬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어색함이라는 어찌 보면 비친화적인 상황을 억지로 극복하고 필요 이상으로 상대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침묵이 자연스러워지면 대략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상대와의 관계가 대등해지게 됩니다. 애초에 왜 침묵을 채우려고 할까요? 침묵이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상대방도 이 침묵이 어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채워야겠다 라고 하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마음 씀씀이가 침묵을 정말로 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침묵을 채우려는 당신을 보고 상대는 이 사람은 침묵을 참을 수가 없구나. 가만히 있으면 서먹서먹한 사이다. 라는 느낌을 받아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에 대한 당신의 배려와 그 배려로 인해서 상대에게 초래되는 불편함이 어색한 침묵의 정체입니다. 반대로 침묵이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은 어떤 상대일까요? 예를 들어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애써 침묵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고 싶을 때만 말하는 것이 기본 아닐까요? 따라서 침묵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면 상대를 가족처럼 여겨서 우리 사이에는 침묵을 가져도 괜찮다 라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 쪽에서 이 침묵이 자연스럽다 라는 편안한 분위기를 내면 상대방은 이 사람과는 가만히 있어도 서먹서먹하지 않다 라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 상대의 안심한 모습을 보고 당신도 그 침묵이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5. 자신의 TMI를 드러내지 마라.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베이스를 다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것은 자신의 정보를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휘둘리는 사람은 평상시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모두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에게 마음을 읽혀서 휘둘려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묻기 전에 자신의 일정을 미리 밝히면 상대로부터 이날은 가능하지 하는 무리한 요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지나치게 밝힌 탓에 상대방이 마음대로 내 이야기를 주위에 퍼뜨리고 주변 사람이 나를 조종하게끔 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대의 지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자신의 정보란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알고 싶어 하는 만큼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더욱더 매력적인 존재로 각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아직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는 단계에서 당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은 당신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요소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나 상대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어라. 특히 휘둘리기 쉬운 사람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더욱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SNS 등 인터넷상에서의 발언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개인적인 일정, 의견, 주장, 물건 취향 등은 정말로 친밀한 사람에게만 말하고 자신을 휘두르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그 대신에 당신과는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를 한다든지 상대의 이야기로 주제를 끌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보에 많은 비공개 부분을 만드는 방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밝혀지지 않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상대는 당신에 대해서 이것저것 예측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한 단계 위에 서게 되는데요. 그리고 상대방과의 인간관계의 주도권이 당신의 것이 되어서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멋진 사람이 된다는 것. 지금까지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상대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요령을 5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은근한 미소, 크고 느긋한 행동,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기, 침묵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기, 그리고 자신의 정보를 너무 많이 공개하지 않기. 이 모든 것을 갖춘다면 당신은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침착하고 말수는 적고 태도는 느긋하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높은 자존감, 그리고 입가에는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런 멋지고 쿨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배우든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든 아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성격을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멋진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일이 있어도 그래, 그 사람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대응을 잘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타인에게 제멋대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5가지의 팁을 같이 배워보았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중에서는 우리를 제멋대로 휘두르거나 심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만나고 싶지 않지만 분명히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상대가 싫으면 거리를 두면 그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인간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나 또 가족, 친구, 친척들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과 멀어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대도 있을 테고요. 또 정말로 애매한 관계에 놓여 있는 상대도 있을 겁니다. 이런 어렵고 애매한 관계 속에서 상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걸 다 맞춰주거나 또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것 때문에 피곤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서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건데요. 오늘 책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 기술들을 삶에서 습득하고 또 체득해 보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도 또 이것을 행동과는 분리해서 더 이상 남에게 멋대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자아내는 매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나에게로 끌어들일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자존감도 높고 무게감도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의 매력적이고 멋진 인간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책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면 저는 다음 라디오로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편안하고 달콤한 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 안녕.